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수능 특강 독서, 그죠? 사회문화 13번째. 교재 페이지를 본다면은 162페이지 됐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회문화 13강은, 그죠? 예, 그 전에 봤던 여러분들이 9강부터 11강, 그죠? 쭉 있는 것 가운데에서 어찌 본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별점을 매긴다 그러면은 4개 정도 줄 수 있는, 됐나요? 예. 그래서 중요한 지문이니까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단락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앞에다가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법적 의제 활용에 대해서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메인도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메인은 법적 의제를 앞에다가 4, 다시 이러한 시각에서 메인은 앞에다가 5, 다시 나서 메인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앞에다가 6 됐습니까? 전체 6개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제일 첫 번째 단락이 제일 첫 번째 줄. 자, 갑니다. 보세요. 법적 의제라, 법적 의제 다시 내면 깡 맞춰놓기 바랍니다. 이 법적 의제란 자 뭐냐 했더니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법적으로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취급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급을 고수하려는 것. 자,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법적 의제라고 이야기한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가 좀 정리해 봅시다. 됐나요? 예.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먼저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법적 의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 이 정의를 다시 살펴보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이 됐으니까 예. 아닌 것을 됐나요? 예. 자,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그죠? 예.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됐습니까? 예, 사실인 것처럼 하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설령 자 이것에 대한 뭐가 나온다라는 거야? 반대가 되는 됐습니까? 예,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사실인 것처럼 하는 예를 만다고요? 그냥 고수를 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법적 의제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런데 여기서 법적이란 말만 딱 빼놓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설명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의제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보면 돼요. 됐습니까? 즉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그 사실인 것처럼 한 것을 만나 고수하는 것. 됐습니까? 예. 거기다 이제 법적으로 그걸 고수하는 것 해버리게 되면 이게 법적 의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 반드시 좀 익혀둘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예로 하나 더 봅시다. 됐나요? 예. 자, 우리가 실종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럼 실종자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죽지 않은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됐습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실종자는 그냥 실종자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실종자가 그죠? 예, 실종된 지 언제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 법에서는 그죠? 뭘 내린다고요? 실종의 선고를 내려버리더라라는 거죠. 이 되겠니?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실종자가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 사망자가 되어버리더라라는 이야기죠. 됐나요? 예. 그럼 다시 보세요. 실종자는 사망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실종자가 자, 살아 돌아옵니다. 다시 한다면 생환에 옵니다. 됐나요? 예. 그럼 당연히 사망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생환자가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을 얻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야? 계속해서 사망자로 존재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래서 생환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사망자임을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고수를 하더라. 다만 이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은 다시 달라진 거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뭐가 된다고요? 사망자가 돼버리더라. 자,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되겠어요? 아하, 예시더라.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가령 다 맞춰놓고 체크 됐습니까? 예. 쭉 갈게요. 일정 기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즉 실종자가, 그죠? 예. 법원이 실종 신고를 내리면, 실종 선고를 내리면은, 됐습니까? 예, 법적으로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사망인 것으로 간주돼요. 즉 사망자가 돼버리더라.
근데 법원이 다시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전에는 됐나요? 설령 그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은 사망자임을 다시 말해서 실제가 아닌 것을 고수해 버리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바로 법적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됐나?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뭐에 대한 정의 내려놨다고요? 법적 의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시 밑줄 쭉 쳐나 보세요. 이 법적 의제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해 왔더라. 그럼 다시요. 자, 이러한 법적 의제를 됐나요? 예,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예. 자, 뭐가 있었다고요? 다양한 평가가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 의제를 활용하는데 평가가 있었다. 그것도 다양한. 그럼 적어도 두 가지 평가 안 나오겠어. 근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때요? 좋으니 나쁘니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겠죠? 자, 제일 먼저 누구요? 벤담은, 벤담 달동을 깡 맞춰놓고요. 벤담의 형 누구라고요? 건담. 그건 아니고요. 벤담은, 됐습니까? 자, 다시 갈게요. 누가 나왔다고요? 벤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더라. 됐습니까? 예. 자, 뭐라고 했느냐? 자, 이를 다시 말한다면 이 법적 의제라고 하는 것을 가장 해롭고 비열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더라. 왜요? 소위 진짜가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해버렸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열한 거짓말이더라라고까지 이야기했어. 그러면은 비열한, 됐습니까? 예, 그러한 거짓말이라고 평가 내린 것은 이 법적 의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본 거야, 부정적으로 본 거야? 라고 한다면은 부정적으로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그에 의하면, 그 답변을 땅에 쳐놓고요. 누구에 의하면은요? 벤담에 의하면. 다시 밑줄자.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올바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실현하는 일에 뭐가 들어가 있어? 사실인 것처럼 하는 거짓이 들어가 버린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의제를 동원하는 것은, 이거는 거래를 하면서, 거래는 어떻게 돼? 정의적이냐. 다시 올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사기나 치는 것과 똑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봤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이 법적 의제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됐습니까? 예. 벤담은 한다고요? 비판하더라. 즉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올바름의 추구에 거짓이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가장 비열한 거짓말이다까지 얘기한 거죠. 자, 반면에 세목강 요청이 바랍니다. 검은 돌은 이랍니다. 블랙스톤은 됐습니까? 영어로 해줘야 되겠죠? 블랙스톤 탈동강 요청 체크 됐습니까? 자, 누가 나왔다고요? 아하,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네. 맞나요? 예. 자, 그는 뭐라 그랬느냐? 이 법적 의제가 다시 계속 미쳐야 되겠죠? 바람직한 목표의 제도적 달성에, 그죠? 예. 바람직한, 그죠? 예. 바람직한 목표의, 그죠? 예, 그죠? 자, 뭐에? 제도적, 그죠? 예, 뭐 한다? 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죠? 조금 거칠기는 하지만, 그죠? 예. 자, 뭐가 된다는 거야? 그래, 기여를 한다. 그래서 된다고요? 매우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여기에 기여를 함으로써, 그죠? 예. 유용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유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법적 의제의 활용에 있어서, 그죠? 예.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겠니? 그죠? 그러니까 법적 의제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벤담과 블랙스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더라. 한쪽에서는 비판하지만, 즉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떤다고요? 그래, 유용한 측면이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됐니? 오케이. 자, 그게 이제 몇 번의 단락이라고요? 두 번째 단락 내용이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랬더니 세 번째 단락 갑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메인 달동학 강의가 출입합니다. 이곳의 메인은 저죠. 미안합니다. 그죠? 예. 메인 사람 이름이죠. 오케이. 다시 체크하고 갑니다. 웃자고 얘기한 건데 아무도 안 웃네요. 됐습니까? 예. 다시요. 이 메인도, 어이구야, 다시 밑줄자. 일견,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더라. 오호! 그럼 다시 한번. 법적 의제에, 됐습니까? 예, 유용하다라는 측면, 됐습니까? 그걸 맞다고요? 인정했더라. 그럼 다시 한번 법적 의제, 그거 유용해. 라고 이야기한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 달동할까? 쳐놓고요. 누가 된다고요? 메인은. 자, 정체된 사회와 진보하는 사회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법적 의제가 가지는 규범적 의의를 만다고 설명했더라. 그러면 이래 되겠네. 자, 우리 사회는 다시 두 가지 사회로 나눠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정체된 사회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면 변화 발전이 있다 없다? 없는 사회와 그죠? 예. 그 다음에 진보하는 됐습니까? 예. 그런 사회 됐나요? 변화 발전을 가지는 사회를 얘기하겠죠, 그죠? 자, 요 두 개의 뭐가 존재한다고요? 그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됐습니까? 예. 그러므로써 다시 이 법적 의제의 그죠? 예, 규범적인 무엇을 의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저 앞에서 메인은 1차적으로 법적 의제는 유용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걔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의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의의를 설명하는데 뭘 가져왔어? 정체된 사회와 진보하는 사회의 차이점을 거론하면서 설명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 의제의 의의를 어떻게 한다고 밝히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다시 이 정체된 사회, 그 다음에 진보하는 사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갑니다. 보세요. 자, 설명다 두 번째죠. 우리 사회적 필요와 그다음 법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거리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됐니? 예. 자, 요거 잠깐 볼게요.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은 사회적인 됐습니까? 예, 필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사이에요? 법 사이에 거리가 있더라. 이거 무슨 말이겠어? 자,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법을 어떻게 한다고 필요로 해. 됐습니까? 예. 하지만 법이 아직까지 거기에 맞춰져 있어? 안 맞춰져 있어? 맞춰지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사회적 필요와 법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일종의 거리가 존재한다. 됐니? 아니면은 우리 사회는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반대 것을 가지고 또 제정해 놨더라.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는 것과 그죠? 예, 법 사이에 뭐라고요? 거리두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 그렇게 거리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에 자, 정체된 사회에서는 정체된 사회의 이라 세목강 갖춰놓기 바랍니다. 왜요? 앞에서 두 개의 것에 대해서 차이점 제시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체된 사회에서는 다시 볼까요? 법이 문명의 발달에 뭘 한다고요? 족쇄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됐니? 예. 자, 다시 갑니다. 예. 법이 됐습니까? 예. 문명 발달에 뭐 한다고요? 예. 족쇄로 어떻게 한다고요? 작용을 해버리더라.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K문화라고 하는 것이 많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K뮤직도 있고요. K영화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의류 디자인에 K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보자. 됐니?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미니스커트에 열광을 한다. 그런데 우리의 디자인에서도 이 미니스커트를 이용한 의류 디자인이 어떻게 한다고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뭐한다고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됐니? 그러면은 그 법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니스커트를 가지고 하나의 의류 산업으로서 디자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러한 발전을 뭐 한다고요? 저해시켜 버리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러다 보니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 발달에 뭐가 된다고요? 족쇄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게 어느 사회라는 거야? 정체된 사회. 다시 한다면 노땅의 사회 됐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그럼으로써 그러한 간극이 해소되는 반면 다시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자 진보하는 사회 달동안 깡 쳐놓기 바랍니다. 앞에서 정체된 사회를 제가 세모를 잡아줬고 그 다음 진보하는 사회를 동그라미 잡아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 개를 쉽게 뭐하게 한 거다? 비교하게 한 거다. 왜? 차이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규범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차이점이 뭔가라는 걸 또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요.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이제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법이 뒤처지게 될 때마다 법이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틈새가 메워지는데, 그죠? 예.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그냥 보세요. 예. 자, 법이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문명 발달이 먼저겠습니까? 문명 발달이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문명 발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간 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간극이 생기겠죠? 자, 이해되겠니? 그런데 이후에 법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 그 문명 발달을 쫓아가게 되겠죠. 또다시 법이 만들어질 때 다시 또 문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또 발달해 나간다. 즉 사회는 진보해 나간다. 그럼 법은 다시 또 쫓아가는 형상이 되겠죠. 법이 먼저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됐니? 예. 자, 그럴 때에, 자, 이때 그 틈이 존재하겠죠. 됐나요? 어떤 틈이겠습니까?
결국 문명 발달과 아직까지 그 변화된 양상으로서의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 틈새가 존재하겠죠. 이 틈새를 누가 메워준다? 바로 이 법적 의제가 메워간다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후자의 경우에 법적 의제는 바로 그와 같은 사회와 법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만다고요 장치 중에 하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진보된 사회에서는 됐습니까? 예, 문명의 그죠? 예, 무엇과 발달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예, 그 법의 그죠? 예, 만다고요 발전이라고 하는 사이에 자 뭐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가? 틈새가 존재하고 맞습니까? 예, 이 그 틈새를 뭐하고요? 저 법적인 그죠? 예, 의제라고 하는 것이 됐나요? 예, 이 두 가지를 뭐 한다고요? 조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즉 사회와 됐습니까? 예, 법의 됐나요? 예, 조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 법적 의제다. 자, 그래 본다 그러면 이 법적 의제는 나름대로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이 법적 의제에 바로 그 의적인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자 앞에서 유용함을 어느 정도 다시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메인의 견해를 어떻게 한다고 제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 예. 그러면서 다시 네 번째 단락 갑니다. 메인은 다시 또 앉혀놓고 한 번 더 다시 매줄자. 이 법적 의제를 다음에 두 가지 방식으로 다시 이해할 것을 제안했더라. 그러면은 다시요. 이 법적인 됐습니까? 예, 의제라고 하는 것을 됐나요? 예. 자, 다음에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뭐 하자고요?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그래서 법적 의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보자. 그럼 첫째는 뭔데요? 첫째 답변을 깡 쳐놓고요. 예, 즉이 되겠네요. 즉, 답변 쳐놓고요. 몇 줄자. 뭐라고 했어?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됐습니까? 예, 사실상, 그죠? 예,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그것이 부인되지 않도록 법적인 힘이 가해진 것이다. 잠깐만. 이거 비슷한 얘기가 어디 있었어요? 자, 앞에 첫 번째 단락에서 법적 의제의 정의에서 나온 거죠. 그죠? 예,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됐습니까? 예, 부인되지 않도록 법적인 힘이 가해진다. 즉 반대의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아닌 것이 고수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적 의미의 법적 의제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첫 번째, 법적 의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좁은 의미로서 한다고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첫 번째 단락에 무엇과 같다고요? 네, 법적 의제에 대한 정의와 어떤다고요? 같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니?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 자, 반면 다시 세모깡 쳐놓고요. 이제 좁은 의미가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되겠니? 이제 넓은 됐습니까? 예, 의미로서의 법적 의제라고 하는 게 제시돼야 되겠죠. 자, 이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법 규칙의 문헌은 있습니까? 법규칙의 문헌은 그대로인 채 그 실제적 작용이 바뀐 역사적 사실을 숨기거나 또 숨기는데 영향을 주는 일체의 가정들을 다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지. 바로 법적 의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예. 그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 법적인 일종의 문헌이 있습니까? 예. 자, 이 법의 어떤 문헌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뭐 한다? 숨기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가정들을 다 일컫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야? 법적 의제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됐니? 예. 이게 확장된 의미, 즉 넓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안에는 좁은 의미도 법적, 자, 넓은 의미 안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포함이 됐더라라는 이야기야. 그것도 다 포함돼서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래서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도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 안에 포함되는 거다. 됐니? 예. 자, 거기에 이제 메인 작동을 딱 쳐놓고요. 다시 밑줄자. 이 법적 의제가 갖는 도구적 유용성이 이 같은 이해 방식을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더라. 그래서 저 앞에서 법적 의제가 나름대로 뭐다 그랬습니까? 유용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법적 의제를 이 두 가지로서 이해함으로써, 그죠? 예,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한다면 법적 의제가 유용하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럼 다시 어떻게? 자, 보세요. 그에 따르면 그 다뚜락강 쳐놓고요. 이제 보세요. 메인은
특히 유년기의 사회단계, 어이구야, 유년기의 사회단계 다시 밑줄 쫙 정립합니다. 자, 유년기의 I가 아니라 유년기의 뭐라고요? 사회단계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이래 보네. 우리의 사회단계는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인간과 같이 뭘 가진다는 거야? 성장적 모습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유년기에 됐습니까? 예, 뭐가 있다고요? 그래, 사회 단계가 있더라. 됐습니까? 예, 우리 사회 발전을 뭘로 본다고요? 유년기. 그러면은 어떤 것이 될까? 우리로 현재 따진다 그러면은 1900년도 개화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뭐가 될까요? 아마 유년기가 되지 않겠느냐.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유년기의 사회 단계에서의 사람들은 법이 변한다라는, 됐나요? 예, 것에 대해서 미신적인 뭘 가지고 있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법이 변한다라는 것에 대한 미신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법이 변한다라는 것을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유년기, 우리 사회 단계에서의 유년기는 어떤다고요? 예. 법이, 그죠? 예. 변한다라는 것을 어떤다고요? 믿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법이 어떻게 변하니? 됐습니까? 법은 법이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됐니? 예.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 발전해 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법은 당연히 뭐 한다고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간혹 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 실제로는 분명 법의 변화를 준 것입니다. 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 법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바로 누구에게요? 바로 사회 단계의 유년기에 바로 법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뭐라는 거야? 법이 실제로는 좀 변화됐지만, 그죠? 예, 법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믿음을 더 심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로 다시 밑줄놓기 바랍니다. 법적 의제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뭐 한다고요? 최적화된 장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에게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됐습니까?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변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됐습니까? 그래도 법은 제자리를 됐습니까? 예.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됐습니까? 예. 라는 그런 뭘 줘한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 것. 그게 이제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야? 법적 의제의 역할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다시요. 법적 의제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나갑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메인은 법적 의제에 대한 변담의 비판이, 그죠? 예. 뭐라 그랬어? 그의 무지를 드러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 한마디로 이 무식한 벤담아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나? 그래서 메인은 벤담에 대해서 됐습니까? 예, 한마디로 어떤다고요? 무지다, 그죠? 예, 무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나 다시 세모깡 헤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정립합니다. 동시에 메인은 자,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근거로 그것이 좀 더 법 체계 속에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뭐한다고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더라.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다시 또 갑니다. 보세요. 예. 자, 이제 다섯 번이 단락에 됐으니까, 예, 메인은 또 뭐라고 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야, 법적 의제가 됐습니까? 법적 의제가 유용하다. 그죠?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이 법적 의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법 체계 속에 됐습니까? 예, 됐나요? 법 체계 속에 된다고요? 그래,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됐습니까? 예,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메인은 됐습니까? 예, 한다고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들어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니까 이 법적 의지가 유용하다고 해서 법적 체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요. 그는, 그다 또 땅에 쳐놓고요. 한번 다시 밑줄자. 사회 발달의 특정 단계에서. 자, 사회 발달의 특정 단계. 자, 보세요. 자, 앞에서 제가 사회 발달의 특정 단계, 예를 들어서 어느 단계? 유년기라고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유년기 어떤 단계에서 의제가 법의 엄격함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었으며, 특히나 생물학적 타인들 사이에 인위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가능케 하는 입양이라는 의제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그죠?
세대 단절로 인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문명을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있는지 사상 상상하기 어렵더라. 다시 한다면 사회 발달의 유년기에서 입양이라는 것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예, 이 사회가 그래도 문명을 위한 기반을 다 축적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유효한 건 맞잖아요. 맞습니까? 즉 사회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그 분명히 법적 의제는 유효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모 깡 엿쳐놓고요. 법적 의제는 분명 거친 장치이기 때문에 자, 성숙한 사회 달동한 깡 엿쳐놓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요. 우리 사회 단계를 유년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성숙한 단계라고 해보자. 됐습니까? 성숙기라고 해보자. 됐니? 예. 이 성숙한 사회가 여전히 이 같은 장치를 통해서 유용한 결과를 도모하려는 것은 한다고요? 적절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의 성숙기가 된다면, 그죠? 예. 법적인 의제를 됐습니까? 예. 유용함으로써 한다고요?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됐니? 그러면은 이 메인의 입장에서는 됐나요? 이 법적 의제를 유용함으로 쓸 수 있는 단계는 어떤 단계에 있다라는 거야? 유년기 정도가 되지 않느냐. 즉 성숙의 단계에서는 쓸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적 의제가 아무리 유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타낸다고요. 꼭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특정 단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됐나요? 예. 자,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그는 됐습니까? 예, 162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법적 의제가 근대적인 법 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념들의 체계적 분류를 뭐 해버린다고요? 저해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본 거죠. 됐나? 예. 그러니까 이 메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적 의제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유용함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법적 의제가 종종 등장하는 영미의 법정 풍경을 빗던 것으로 알려진 한 예에서처럼 그 다음 예 보세요. 만일 판사가 A와 B 사이의 혼인은 X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유효하다. 그럼 결혼해 라고 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Y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A, B의 결혼은 무효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혼인이 유효하다, 무효하다를 설명하기에는 어떻다는 거야? 법적 의제가? 그렇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어떤다고요? 조리 있게 기술하는 일은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아니하더라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혼인의 유효함을 방제 사례를 본다면, 그죠? 법적 의제라고 하는 것이 이 혼인의 유효함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그래서 다시요. 저 앞에 우리가 세 번째 단락까지만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메인은 이 법적 의제가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어떤다고요? 우리 사회 발전 단계에서의 유년기와 같은 특정 단계에서만 그런 것이지 우리 사회가 성숙기로 접어든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것을 어떤다고요? 유용하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더라라는 거. 됐나? 예. 자, 이러한 어떤 메인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메인은 됐습니까?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럼 경계심을 안겨줬죠? 맞습니까? 예. 그래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법체계의 현실에서는 법적 의제의 그림자가 뭐 한다고요? 짙게 들여져 있더라.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는, 됐습니까? 예. 자, 여기서 먼저 알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됐습니까? 예. 법적 의제로서 된다고요? 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고. 그렇죠. 됐나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심지어 그 본질이 의제라는 점조차도 사실상 뭐 한다고요? 숨겨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법적 의제야. 다시 말한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이야.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숨겨버려. 됐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좀 더 뭐 한다고요? 법이라고 생각해버린다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다시 그 대표적인 사례 다시 나인추너크 체크. 그죠? 법원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어디까지나 기존의 법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발견한다고 주장하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기존의 법으로서 우리가 발견한다고 해.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법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한다고요? 평가되는 상황이 있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는 법을 변경한 게 아니야. 됐나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법이 변경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예법은 됐나요? 이미 폐지되었지만 법의 발견이라는 그런 인습적 언어의 장막 아래서
그 의제는 됐나요? 단지 법이 조금 유연해졌을 뿐이라고 뭐 한다고요? 속삭이더라. 됐나요? 예. 그래서 야, 법이 조금 유연해졌어. 됐습니까? 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속삭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됐나? 예. 그래서 메인은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적 의제를 그죠? 예,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됐니? 예. 자, 지문 내용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재생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메인의 어떤 견해에다 좀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는 이 법적 의제를 유용하다고 봤지만은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그것도 사회 단계에 따라서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부정적으로 본 인식도 있다라고 하는 것.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63페이지 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법적 의제에 대한 설명. 법적 의제에 대한 설명 다시 출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물었습니다. 다시요. 그러면은 특정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으니까 적절한 것이 몇 개 된다고요? 4개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법적 의제에 대한 정의만 가지고는 문제 풀 수는 없겠네요. 이 법적 의제 정의는 하나의 선지로만 구성이 될 수 있겠네. 맞니? 예. 그래서 미안합니다. 선지 4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닌 어떤 것을 법적으로는 사실인 것처럼 취급한다. 여기 뭐가 되겠어요? 법적 의지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럼 그 선지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됐니? 예. 그럼 이제 나머지 선지를 보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자, 선지 1번에 사회적 필요를 제도적으로 충족시키는데 한다고요? 필요한 법적 장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어디 나와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누구의 견해죠? 블랙스톤이 되겠죠. 그죠? 예. 바로 법적 의제가 바람직한 목표의 제도 달성에 어색하게나마 만다고 기여할 수 있더라. 거기에 세 번의 단락에 다시 밑에 세 번째 줄. 그죠?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법이 뒤처지게 될 때마다 법이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틈새가 메워지는데 바로 이 후자의 경우에 법적 의제는 바로 그와 같은 사회와 법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됐습니까? 예. 그럼 선지 1번 내용. 다시 사회적 필요를 제도적으로 충족시켜주는데 필요한 법적 장치 중에 하나다. 좀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지 3번 한번 볼게요. 사회적 유용성을 위해서 법과 사실 사이의 불일치는 어느 정도 뭐 한다고요?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거기 이제 선지 5번을 보시게 되면 법 규칙의 문헌이, 자, 법 규칙의 문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잠깐만 이상하다. 법 규칙의 문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과정, 뭔가 틀렸죠. 뭐였어요? 저 앞에서 법적 의미의 넓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 됐습니까? 예.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이렇게 정의 내려놨죠. 법 규칙의 문헌은 완다고 그대로인 채 그 실제적 작용이 바뀐 역사적 사실을 숨기거나 그죠? 예, 숨기는데 영향을 주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됐니? 예. 바로 미안합니다. 예, 선지에서 말한 것처럼 법 규칙의 문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라는 거. 됐니? 그렇다면 다음 몇 번이 된다고요? 5번.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법적 의제의 메인이 말한 넓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틀렸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법규칙 문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것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됐습니까? 예. 자, 메인의 입장, 다시 매출자.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뭐 잡아주는 게 있다고요? 바로 메인의 주장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딴 것보다도, 자, 선지 1번 됐습니까? 선지 2번. 자, 쉽게 합시다. 법적 의제가 어디까지나 해롭고 비열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벤담의 견해에 대해서 누구는요? 메인은 비판했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선지 3번 법적 의제가 일정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 이건 누구의 평가죠? 블랙스톤의 평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용하다라고 해서 그래 소위 동의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지 3번 법적 의제가 근대적인 법체계 내에서 자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어디 나와 있니? 여기 5번의 단락에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법적 의제가 유용하다고 해서 법체계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본다. 그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는 거. 그 다음에 선지 4번
법적 의제의 도구적 유용성은 됐나요?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 개념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도구적 유용성은 좁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서 넓은 의미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했었죠. 어디 보느냐 하게 되면은 네 번째 단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됐습니까? 예. 자, 다섯 번째 볼게요. 메인은 법적 의제가 갖는 도구적 유용성이 이 같은 이해 방식 됐습니까? 예. 이 같은 이해 방식을 통해서 보다 더 어떤다고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럼 이 같은 이해 방식이라는 건 좁은 의미야, 넓은 의미야? 넓은 범위의 도구적, 법적 의제의 단성이죠. 됐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답은 뭐 해야 된다고요? 4번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선지 5번. 법적 의제는 근대적인 법칙에서 요구하는 개념들의 체계적 분류를 저해한다는 뭘 가지고 있다 그랬었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선지 4번 내용이 답이 된다.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오케이. 자, 다음 갑시다. 보세요. 자, 3번 문제. 메인의 입장에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가가 뭔데요? 사회와 법의 조화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메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와 법의 조화에 대해서 법적 의제가 유용하다고 했습니까? 유용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니? 예. 어딜 보시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세 번째 단락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반면 다 해보세요.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법이 뒤처지게 될 때마다 법이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틈새가 메워지는데 바로 이 후자의 경우에 법적 의제는 바로 그와 같은 사회와 법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장치 중에 하나가 된다. 자,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메인의 생각이잖아요. 됐니?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선지 2, 3,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2, 3, 4번. 됐니? 예. 자, 유년기의 사회. 그럼 물어보자. 유년기의 사회에서는 이 법적 의제가 유용하다고 봤습니까? 유용하지 않다고 봤습니까? 유용하다고 봤죠. 됐니? 그럼 선지 2번 갑니다. 유년기의 사회조차 사회와 법 사이의 간극은 뭐 한다고요? 당연히 해소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왜요? 방금 전에 그 부분이 이 법적 의제가 유용한 측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즉, 사회와 법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 의제가 유용하다는 측면을 이룬 것이니까 그러면 다시요. 이 사회 발달의 유년기에서도 법적 의제는 유용하다고 본 거죠. 그러면은 사회와 법의 어떤 조화가 유년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그럼 선지 3번 내용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선지 3, 4번 같이 갑니다. 성숙한 사회. 자, 성숙한 사회보다 다시 보세요. 유년기의 사회에서 미주자 됐나요? 예. 법적 의제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왜? 앞에 얘기했지만 유년기의 사회에서 된다고요. 법적 의제는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성숙한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예. 거기 이제 선지 4번 됐나요? 성숙한 사회에서는 법적 의제를 미쳤까요?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자, 성숙기의 사회에서는 법적 의제를 어떤다고요? 소위 말해서 활용해야 된다 봤어? 아니죠. 성숙기의 사회에서는 법적 의제가 유용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해됐니? 예.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4번.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 다시 갑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밑에 선지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보기 내용 끌어오겠죠? 윗글의 내용 끌어오겠죠? 그래서 보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려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보기 내용 갑니다. 우리 문법은 됐나요? 재밌죠? 2011년 3월 대통령 땅에 쳐놓고요. 개정을 통해서 성년이 되는 시기를 20세에서 19세로 낮췄다. 자, 그대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민법의 내용입니다. 자, 성년이 됐습니까? 예, 20세에서 됐습니까? 몇 살로요? 19세로 낮췄더라. 그럼 이제 우리 민법의 개정에서 됐습니까? 19세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성인으로 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자, 그렇게 낮춰 정하고 있으며 다시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률 행위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보호 제도를 한다고요? 마련하고 있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면 19세의 미만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예. 자, 뭐 했다 그랬습니까?
특별한 보호 제도를 어떤다고요? 마련하고 있더라. 됐나요? 예. 특별한 보호 제도를 어떤다고요? 마련하고 있더라. 즉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예. 됐죠? 자, 한편 다시 민법은 자 보세요.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몇 세 이상으로 잡았다고요?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 생길 수도 있는데 민법은 그와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더라.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우리는 혼인에 어떻다고요? 나이는 몇 세로 본다고요? 18세로 본 것이죠. 됐습니까? 예, 됐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문제 생기는 거야? 자, 18살이면서 만약에 혼인을 해버리면은, 됐습니까? 예, 그 친구는 뭐가 되는지 아나요? 성인은 아닌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즉, 미성년자로서의 어떤 기혼자가 돼버리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앞에서 미성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내 하나 물어봅시다. 2011년, 됐습니까? 2011년, 즉, 민법 개정 전에는 어땠을까? 지금 요거는 이제 1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개정 전에는 이 되겠네? 18세 이상, 됐습니까? 예. 20세 미만에 해당되어 버리면은,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2년의 나이가 태울이 되잖아요. 그럼 보자. 누가 더 많이 걸리게 되겠어요? 여기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떤다고요? 이 성인의 나이를 어떤다? 한자 줄임으로써. 됐습니까? 예. 거기에 피해를 얻을 수 있는, 피해를 얻을 수 있는 나이를 줄여준 것이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세목 감춰놓고요. 일단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뒤에는 실제로 성년에 이르기 전이라도 성년자로 본다는 규정을 또 두고 있어서 더 이상 부모 등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 자, 이러한 규정을 다시 내놓도록 합니다. 뭐라고요? 성년의제 규정이라고 하더라. 성년의제 규정 다시 내놓을까? 됐습니까? 예. 자, 이는 실제로 민법상 성년의 기준인 19세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적 필요에 의해서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 영역에서 뭘로 본다라는 거야? 성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예요? 법적 의제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성년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년이 아닌데 법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성년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선지 1번 잠깐 볼게요. 성년 의제 규정은 18세 이상 19세 미만 기혼자의 혼인 생활에 뭘 보장한다?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기본적 이를 지니고 있더라.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지 2번. 2011년 3월 민법 개정은 결국 성년 의제로 인한 사실과 됐습니까? 또 법적 평가의 불일치를 뭐 했어요?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2011년 개정 이전에는 20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과 18세 이상의 기혼자였다면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래서 19세로 줄여줌으로써 이제 1년밖에 생각이 안 나다라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선지 2번 내용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지 3번. 성년의 개념과 기준을 둘러싼 법체계에, 자, 법체계상에 만약에 혼란이 우려된다면, 됐나요? 그러면 성년 의제 규정이 없어도 되게끔 민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다. 맞죠? 됐습니까? 왜냐하게 되면은, 지금 요 체계상에 뭐가 생긴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메꿔주려고 만다고요. 성년 의제 규정이라고 한 것을 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성년 의제 규정을 두지 않으면은 법체계상의 혼란은 아예 없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 어떨까요? 봐봐요. 18세에 한다고요? 바로 성인을 잡자. 그러면은 18세에 성인을 잡게 되면은 18세에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혼란은 있을 수 있어? 없잖아요. 아니라면은 혼인의 나이를 몇 세로 잡자? 20세로 잡자. 그러면 그 혼란은 또 없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성년의 개념과 기준을 둘러싼 법체계상의 혼란이 우려된다면 이제 성년 의제 규정이 없어도 되게끔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됐습니까? 예. 그럼 민법 개정하면 돼. 됐나요? 그래서 이제 성인의 나이를 몇 세로 가버려? 18세로 낮춰버리게 되면 아예 없어지게 되잖아요. 됐니? 예. 그렇다 그러면 선지 3번 내용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4번 선지 보세요.
민법은 법률 행위의 주체인 미성년자를 됐습니까? 예. 자,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라는 바람직한 사회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미쳤까요?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누가요?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사회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미쳤까요? 성년의제라는 법적 장치를 도입했다. 뭔가 이상하죠?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성년의제를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잖아요. 성년의제라는 것은 미성년자인 18세를 성인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지. 됐습니까? 그것은 미성년자를 어떤다고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한 것이 뭐냐? 그 보기 내용의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뭐 나와 있어요? 특별한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성년의제 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됐나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뒤에도 실제로 성년에 이르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성년자로 본다는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미성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어떤다고요? 보호한다는 측면이 아닌 것이죠. 이해되겠니?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4번 끝이라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오히려 이 성년의제 규정은 됐습니까? 18세 기혼자, 원래는 뭐 한다고? 미성년자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 미성년자를 오히려 뭘로 보는 거야? 성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성년자로 보는 거잖아. 됐니? 예. 그러면은 오히려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지적은 맞지가 않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이해되겠나?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오히려 배치가 되는 것이 앞에 얘기했던 성년의제 규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지 5번. 성년의제 제도는 실제로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뭘로 본다? 성년자로 본다. 맞습니까? 예. 저 앞에서 법적 의제에 대한 정의 그대로죠. 그래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술이 부인되지 않도록 결국은 법적인 힘이 가해지는 예가 될 수 있더라. 예. 좋습니다. 이 질문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질문 내용 이끌어 간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